풀뿌리 민주주의 교육은 신문으로, 신문 활용 교육 NIE 패스포트로 떠나는 민주시민 교육. 풀뿌리 민주주의와 선거, NIE 패스포트에 대해 알아봅니다. 투표는 의무일까 권리일까? 선거철만 되면 생겨나는 의무투표제 논란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민주국가와 민주사회 발전은 구성원인 시민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있고 그 의지는 참여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참여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민주시민 교육이 무척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지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다양한 형태의 민주시민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 교육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소년들이 선거와 민주주의를 잘 이해하기 위한 신문 활용 교육, 일명 NIE를 통한 민주시민 교육이 학교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패스포트라는 워크북을 가지고 신문, 선거, 그리고 민주주의가 만나 떠나는 민주시민 교육으로의 여행, 이슈픽에서 만나봤습니다. 민주시민이 민주주의를 잘 누리기 위해서는 선거나 정치과정 참여를 통해 주권자로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어려서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주권자로서 건강한 가치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원해주는 형태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주적 가치와 지식, 능력을 높여주고 국민이 자기 권리를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일, 바로 민주시민 교육인데요. 최근 신문을 활용한 교육, NIE를 이용한 민주시민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NIE란 신문을 이용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1930년 미국 뉴욕타임즈가 신문을 교실에 배포해 교육에 활용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중앙일보에서 제일 먼저 도입을 했는데요. 신문협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시민 교육의 일원으로 NIE 교육을 활용해 민주주의와 선거에 관련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워크북 활동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최종 도착점은 사실은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은 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선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신문에 아주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시키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초, 중, 고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관련된 워크북 활동을 격려하고 가장 성실하고 민주주의를 잘 이해한 학생에게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수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등학생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학생을 만나러 대구로 찾아갔는데요. 대상의 주인공이 바로 이 교실에 있습니다. 국어 나학 책 전에서 원래 진도 나가는 거 바로 이 학교 전교회장인 이수빈 어린이입니다. 발표할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원, 이수빈, 이천진입니다. 저희는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가택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NIE 연구가 발행되었고
전통 문화에 대해 똑부러지게 발표하는 모습이 정말 야무져 보이네요. 중앙신 출신의 우수한 조상의 문화유산을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는 우리 모두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점이 좋았습니다. 방금 발표. 은재.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수빈이가 막. 동영상을 찾기가 힘들어서 그 점을 보완하고 그 대신 사진을 좀 더 많이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조금 더 그런 쪽으로 민주주의나 아니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작은 정치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갖고 이제 참여하는 게 보이고 모든 활동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민주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원래도 이제 정치나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아서 본인한테 되게 맞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빈이는 어떤 친구예요? 공부 잘하고 예쁘고 운동 잘하고 친한 친구 부끄러워하는 거야?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 정치와 선거. 하지만 수빈이가 워크북을 즐겁게 할 수 있던 비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엄마 나 왔어요. 학교 잘 갔다 왔어? 아이고, 수빈네. 평소에도 사회를 좋아하던 수빈이는 정교회장을 하면서 민주주의에 더 관심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처음 말한 거야? 적극적인 성격의 수빈이가 패스포트 작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7살 때부터 어머니께서 5개씩 신문을 구독하셔서 자연스럽게 신문 보는 걸 접하게 됐는데 신문을 보다가 NI 패스포트가 있는 걸 알게 됐고 이번에 선거 관련이어서 한번 나가게 되었습니다. 읽어봐봐. 수빈이가 대상을 받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수빈이 집에서 구독하는 신문은 모두 5종류. 어려서부터 엄마와 함께 신문을 보며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찾아서 그거를 정하고 이제 주제에 맞는 신문을 붙이고 하나의 주제에 대한 거를 완성을 했을 때 되게 보람찼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빈이가 열심히 작업한 대상 작품 같이 보실까요? 각 워크북 주제에 맞게 스크랩은 기본이고 자신의 생각도 꼼꼼히 적고 단순히 글씨만 적지 않고 그림과 만화로 모든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는 정교회장 선거와 지방선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어 놓은 건데요. 정교회장 선거를 하면 이렇게 유세를 하는데 지방선거 마찬가지로 유세를 해서 표를 얻기 때문에 그런 점이 비슷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요. 이거는 제가 정교회장 후보로 나갈 때 선거 구호를 만든 건데요. 봄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따스하게 다가설 수 있는 회장 그리고 꼼꼼히 제대로 살펴보는 회장을 뜻하고요. 얘는 직이라고 같은 말을 반복해서 친구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사용하는 거예요. 가짜뉴스의 후보를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와 있는 신문이고요. 얘는 가짜뉴스에 대한 신문이에요. 여기는 가려내는 법을 적어놨고요. 선거를 하면 대통령 선거만 계속 생각하게 됐는데 이 패스포트를 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선거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돼서 그런 점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함께 신문을 보고 스크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빈이 가족. 신문을 함께 보며 매일매일 생각을 열어주는 엄마는 수빈이의 가장 큰 조력자입니다. 그동안 스크랩 해왔던 선거와 관련된 선거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투표 방법, 각 나라의 투표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국회가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저랑 이야기를 많이 나눈 다음에 신문 스크랩을 했더니 조금의 이해도는 좀 높아졌고요. 자기가 맡은 지금 정교회장이라는 자리에서 자기가 내걸은 공약을 좀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좀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좀 많이 기특한 것 같아요. 네. 후보부터 정책과 공약까지. 선거제도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찾아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 수빈이는 민주시민으로 한 뼘 더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무조건 글로만 서술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미지로 표현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선거에 관련된 정확하게 이제 맥락도 이해하고 그 부분에 관한 일종의 미션들을 자기 생각들을 재미있게 잘 표현한 작품으로 꼽았습니다. 수빈이에 이어 NIE 패스포트 수상자를 만나러 가봤습니다. 각종 도구부터 왠지 남다르지 않나요? 바로 NIE 아이디어상에 빛나는 장원희 학생입니다. (2017년) 중등부 워크북 대상을 받은 원희는 작년에 가졌던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다시 참여해 자신만의 독특한 작업을 통해 전체 아이디어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하면서 선거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었고 작년에도 그림도 그리면서 하는 게 재밌어서 이번에는 지방선거를 한다고 하길래 한번 해봤습니다. 평소에도 차분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은 원희는 올해 NIE 패스포트 활동을 하면서는 남들과 다른 조금 독특한 작업을 시도해봤다고 하는데요. 그림이나 만화로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림이나 만화가 글보다는 더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쉽기도 하고 유권자들이 좀 더 투표를 하는 걸 좀 더 독려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여기 날짜를 적고 주제에 맞는 신문을 스크랩한 후에 이런 해야 하는 활동들을 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어진 주제에 스크랩과 글로 참여한 데 비해 원희는 그림과 만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넣어 주최 측이 예정에도 없던 아이디어상을 새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림 하나하나에 원희만의 아이디어가 숨어 있는데요. 전국 동시지방선거라서 이렇게 저희 남한을 영토를 그렸고 지방선거 하는 날짜를 6월 13일 적었고 얘가 당근 도장을 들고 이 투표소에 투표를 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얘가 자전거를 타고 사전 투표를 하러 가는 모습인데 이쪽 밖에는 관내 선거인 투표하는 순서가 담겨 있고 여기는 관내 선거인 선거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담아서 좀 더 기억에 머릿속에 남는 것 같아요. 투표소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도 알 수 있었고 그림을 그리면서 알 수 있었고
제가 그린 걸 보고 다른 친구들도 사람들도 보고 재밌어해서 좋았어요. 아주 사소한 부분에도 민주주의를 잘 이해하고 전달하고자 노력한 원희의 작품에 심사위원들도 감탄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톡톡 튀는 아이디어네요. 참 잘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푸드에 정리된 미션 이외에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계속 정리했습니다. 이를테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캐릭터로 만들어서 선거 캠페인을 한다든지 담벼락 신문을 구상해서 이렇게 구체화시켰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독특한 아이디어 또 창의적인 발상, 그래서 일종의 NI 유튜브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원희가 2년간 신문을 통해 NIE 워크북을 작업하는 걸 보며 엄마도 민주주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자전거 이거. 저도 원희가 하면서 옆에서 몰랐던 민주주의나 선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는 것 같고요. 원희가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민주시민 교육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탄생한 것 아닐까요? 원희가 수빈이 집을 찾았습니다. 원래 동네 친한 언니 동생 사이로 함께 상을 받은 기쁨도 나눴는데요. 얘가 전국 그 지방선거하러 투표소로 가는 거고 이런 문구를 쓰면 친구들한테 더 와닿을 것 같아서 그게 친구들한테 많이 와닿을 것 같아서 이걸 썼어. NIE 패스포트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배워가는 일. 다양한 패스포트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종이신문이 쇠퇴하고 있지만은 종이신문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는 국내외 연구를 통해서 아주 잘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신문을 일종의 그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든지 자율성을 발휘하는 도구로 사용해서 계속적으로 교육 또는 창의성 발현 또는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도구로 잘 활용이 되면은 NI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럭무럭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신문 활용 교육. NIE를 통해 풀뿌리 민주시민 교육을 더욱 다양화하고 NIE 패스포트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적극 배워가도록 격려한다면 미래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투표한 한 표가 사회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니까 성인이 됐을 때 투표날 되면은 투표를 하러 갈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스스로 또 직접 참여하고 자신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나라인 것 같아요. 첨단 민주주의를 위하여 화이팅! 만약 여러분이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는 유권자가 자율적으로 투표 권리를 행사하는 자율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해외 30여 개에 달하는 나라들은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무투표제란 유권자가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가에서 정한 벌칙이나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낮은 투표율 때문에 우리나라도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반대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과연 의무투표제는 무엇이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거는 민주시민의 권리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권도 개인의 선택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투표를 안 할 경우 처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거 때마다 낮은 투표율로 인해 이야기되는 의무투표제. 의무투표제란 유권자에게 투표에 참여하거나 선거일에 반드시 오도록 하는 제도로 투표는 의무이자 권리라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해외 27개국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의무투표제는 중세시대 스위스 시민회의가 기원으로 참석하지 않을 경우 시민에게 제공되는 무료 만찬을 먹을 수 없게 했다는 데 있습니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투표하지 않을 경우 각종 벌금이나 사회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 호주. 불참 시 벌금은 20호주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18,000원을 내야 하는데요. 극단적인 경우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 탓에 호주 투표율은 90%에 이른다고 합니다. 벨기에의 경우는 15년 동안 투표에 사회 불참하면 투표권이 10년간 박탈되고 공공기관 채용이 제한됩니다. 그리스는 투표 불참 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발급이 불허되고요. 싱가포르에서 선거 불참자는 유권자 명부에서 지워지고 복구를 원하는 사람은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만 선거권이 나온다고 합니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투표율을 보면 투표율이 차이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의무투표제 폐지 후 투표율이 30%나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투표율이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60%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데요. 이 탓에 선거 때가 되면 의무투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선거가 국민의 권리를 찾는 민주시민의 중요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토론들이 생겨납니다. 투표율은 국민의 정치에 관한 관심과 정치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자 당선자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는 사전투표 실시, 투표소 증설 등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고 의무투표제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투표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의무투표제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들은 의무투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의무투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의무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다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투표할 때 되면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 국민의 도리가 됩니까? 그래서 투표는 꼭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하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투표를 강제로 하게 되면은 제가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억지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짜 내 의견이라든지 내 생각들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강제성이라서 너무 긍정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시민들의 의견도 다양한데요. 의무투표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모든 유권자가 참여하면 낮은 투표율로 뽑힌 당선자보다 많은 국민이 뽑았기에 대표성도 높고 민주주의 실현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만약 의무투표제가 실시가 되면 가장 큰 변화는 당연히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현상이겠죠.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표들이 대표성을 또는 정당성을 더 부여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흐름들을 보면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국가에서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많은 국민 세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국민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반면 의무투표제에 반대하는 입장은 선거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할 경우 적합한 후보자를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의무감에 투표해 오히려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의무투표제 나라인 호주도 이른바 당나귀 투표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찍고 보는 일명 묻지마 투표가 많아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의무투표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고 투표하지 않았을 때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틀에서 보면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자로서의 자유, 선택의 자유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반대론자들은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죠. 선거율을 높이는 문제는 정치권 각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강제적으로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권 또한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의무투표제 찬반 논란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국민들이 의무투표제의 필요성을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기권의 자유에 대한 보장, 제재 등 여러 가지를 먼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또 의무투표제 논란을 불러오는 낮은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도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사전투표 실시, 투표소 증설, 투표시간 연장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투표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투표 인센티브도 2008년에 도입했었는데요. 사용 장소가 한정적이라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투표율을 높이는 것은 어느 한 분야만 개선을 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는 그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보면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틀에서 보면 정치 신뢰의 문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 중에 하나고요. 유권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의 투표권 행사가 실질적인 의미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틀에서 보면 주권자의 의미를 가지는 민주시민교육, 그다음에 주권의식이 함양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의무투표제와 같은 정책 실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가진 한 표의 소중함과 가치를 느끼며 자발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시민의 자세일 겁니다. 능동적으로 모든 민주적 결정에 참여하는 일이 바로 민주시민 최고의 정책입니다. 전체 국민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시민이 정치 주체가 되고 개인으로서의 시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시민이 될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욱 빛이 날 겁니다. 이러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어릴 때부터 정치와 사회 참여가 자연스러운 일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 민주시민 교육의 목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더 많은 시민이 선거권 행사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표 제도보다 성숙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있을 때라고 여겨집니다. 이슈앤포커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